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유치권과 관련된 그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치권이 설정된 그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은 낙찰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1차 경매에서 이제 1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때 이 유치권자는 유치권 설정 금액이 2억 원이 있었는데 이 유치권자가 당해 유치권 금액 행사 금액을 이제 1차 낙찰자로부터 받지를 못하니까 2차 경매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2차 경매에서 제3자에게 당해 물건은 3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 유치권자는 당연히 피담보 채권 2억을 수령을 해 갑니다. 낙찰자는 원래 채무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유치권자가 이 1차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기존에 설정된 그 유치권에 대해서 어떠한 이분이 이제 법적인 그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했던 건데 그 유치권을 이제 피담보 채권을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2차 이제 낙찰을 진행을 해서 이제 이렇게 유치권을 수령한 그 사례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1차 낙찰자에게 양도세 납세 의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1차에 1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2차에 유치권자가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해서 그 명의자는 1차 낙찰자인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전이 되면서 3억 5천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합 3억 5천에서 1억 5천을 차감한 2억 원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아마 단기였기 때문에 단기세율,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양도소득세 9천여만 원을 부과했던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1차 낙찰자인 이분은 굉장히 자신은 이제 억울하다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고충을 이제 토로한 사건인데요. 이때 우리가 이 건설사의 경매배당금 2억 원의 속성, 즉 유치권 설정 금액 2억 원의 그 속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당초 유치권 피담보 채권 채무자인 재개발조합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청산이 종결된 후에 해산이 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재개발조합에 이렇게 해산을 하다 보니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부동산 양도자인 유치권자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당초 채무자인 재개발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면 당의 배당금 2억 원이었죠. 2억 원을 양도세 그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유치권 설정된 경매 물건 많이 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임장 활동을 갔는데 왜 현수막에 그 대상 부동산 앞에 현수막이 쫙 붙여지잖아요. 유치권 설정 중 뭐 현수막도 하나 두 개 걸질 않아요. 그래서 뭐 유치권이 뭐 보기에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막 몇 배 막 뻥튀기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법원에 그 경매 관련 서류를 꼼꼼히 다 찌셔가지고 유치권이 신고가 됐는데 그 유치권이 과연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제 법률적인 그런 상식 이제 조언을 얻어가지고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의 유치권이 신고가 됐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게 사실에 의해서 이제 인정이 될지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아마 요 물건은 이런 유치권이 설정된 물건이었고 유치권이 설정이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었던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유치권이 설정된 경매 물건, 유치권 2억 원이 설정된 경매 물건을 첫 번째 낙찰자가 굉장히 싸게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유치권 설정자가 당일 유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2차로 경매를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2차에서 경매가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제3자에게 3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돼가지고 이 유치권자는 2억 원의 그 유치권 설정 금액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이죠. 요거에 대해서 만족을 얻은 상태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1차 낙찰자이죠. 1억 5천에 낙찰받았던 그분한테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3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명의가 1차 낙찰자에서 김갑동이다 그러면 김갑동이 낙찰을 1억 5천에 받았는데 이게 1차에서 받았다가 이제 얼마 후에 2차에서 다시 이게 경매가 돼가지고 양도가 된 건이잖아요. 그래서 3억 5천에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무서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 사람이 1억 5천에 취득을 해서 3억 5천에 매도를 했네. 이제 낙찰이 됐네. 그러면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했던 사안인데 이 1차 낙찰자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억 5천의 낙찰을 받았고
3억 5천에 비록 2차 낙찰이 됐지만 2억 원에 대해서는 유치권자가 돈을 배당을 받아갔기 때문에 아무런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생돈, 양도소득세가 이제 한 1억 가까이가 나왔던 그 사안이죠.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1차 낙찰자가 이렇게 2억 원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왜 그러냐면 이 사안인 경우는 이 유치권 금액이 이제 당초 이제 채무자였던 그 재개발 조합이 해산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1차 낙찰자는 그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구상권을 행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러한 실질적인 1차 낙찰자의 그 실익이 분명 2억 원에 대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을 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줘야 그 실익이 있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제 과세관청의 2억 원에 대해서도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라라고 이제 권고한 그 사안입니다. 이상 자담 세무에게서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